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동안에는 좀 속상했던 이슈들이 이번 주에는 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가슴 철렁이었지만 전문가님은 괜찮았던 이슈가 있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오늘 3만 원 선까지 터치도 했더라고요.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어떤 소식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연 4조 원에 대한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이 좀 오늘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약이 유보가 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사실 큰 폭으로 마이너스 10%가 넘는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이 캔들로 이 악재를 전부 다 해소를 했다. 그리고 이 계약이 뭐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지금 그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수주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원전 계약이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예, 최종 계약에서.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 최고 행정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최종 계약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보더라도 한 달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좀 빨리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보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수출해본 유일한 기업입니다. 예, 원전을 유일하게 수출해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수주전에서 기득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예,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미국과 중국의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증기 발생기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웨이팅 하우스의 경우 지금 증기 발생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2030년도까지 18기를 더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SMR이죠. 소형 모듈 원전에서도 냉각 고속도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테라파워와 SMR 주기기 제작성 검토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60개 이상의 SMR 수주 가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SMR 파운드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돌파 거의 직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통상 최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시세가 새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켜봐야 된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뭐 BHI라든가 지금 원자력 테마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좋은 위치에 있어요. 제가 이날이었죠.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굉장히 큰 음봉을 그렸었거든요. 넥스트레드에서.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보합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좋은 타점이다. 내려오면 땡큐다. 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악재가 해소되면서 다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간 전부 다 이 구간 돌파할 거다. 최고점 39,000원 돌파할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력은 AI 관련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많이 지어질 건데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량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원자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간헐적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이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M7,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들면 다 알 수 있는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뭐 엔비디아 전부 다 원자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AI가 계속적으로 기반이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많은 전력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원자력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7 기업도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SMR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더 긍정적인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당연히 정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타점 정말 좋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대장주를 움직이고 있는데 또 다른 종목도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 BHI도 종종 들고 오셨잖아요. 네. 관련해서 원전에서 큰 수혜받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BHI 흐름은 또 어떤가요? BHI 한번 볼까요? 네, BHI 한번 보면 차트를 보면 지금 BHI도 지금 거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BHI가 잠시만요. BHI. 네, 지금 고점 돌파 구간이에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5일선 매매 기억나시나요? 제가 강의 시간에 5일선 매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이 5일선 매매를 할 수 있는 종가 매매 또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BHI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먼저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단기 매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추세 우리가 알고 있는 11선은 단기 추세선이라고 하죠. 이 추세선마저도 지금 이탈 안 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고가 영역이고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여기에서 이렇게 끝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급등 한번 나옵니다. 근데 급등이 나올 때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자력 이슈가 아마 큰 빅 이슈가 나올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그 전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죠. 방한해서 45조 원 프로젝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방산과 그다음에 원자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UAE 아랍에미리트에 처음으로 원전을 납품해 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HI 지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종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종가 둘 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전에 짚어주신 종목에 대한 AS까지 함께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단기 매매도 가능하시고요. 또 급등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K뷰티 지난주부터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APR이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종목이 또 상승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현대백화점도 좀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네. 영역이잖아요.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사실 요즘에 최근 좋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선택 소비재에 대한 그런 수요가 이렇게 없어요. 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이라든가 K뷰티가 지금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중국 5월 5일이었죠. 예,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 대한 그런 매출, 유커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뷰티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도 장벽을 넘어섰죠. 예, 넘어섰고 지금 K뷰티 같은 경우는 1월부터 4월까지 36억 달러의 수출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해서 또 15.6%가 증가를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K뷰티 화장품 수출 금액 이거 분기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매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위고요. 2위가 혹시 앵커님 어디일 것 같으세요? 어느 나라일지 감이 안 오는데 어느 네. 나라일까요? 2위가 프랑스입니다. 아, 프랑스. 근데 혹시 프랑스 화장품 쓰시나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너무 고가의 제품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 화장품이 비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약간 침체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 소비재, 네. 이제 이런 고가의 제품보다는 좀 기능성, 가성비 좋은 기능성 높은 그런 종목들을 그런 제품을 많이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K-뷰티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여름이기 때문에 뭐 좀 선크림에 대한 그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화장품 업계에서는 약간 호황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자리도 전체적으로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 최고치였어요.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이었는데 102억 달러. 이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110억 달러를 상회를 하면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셔도 지금 이 파란 선이 2023년도, 그다음에 이 주황색이 2024년도,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이 회색 선이 2025년도인데 지금 초반부터 수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큰 폭으로. 뭐 2023년도, 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화장품 업계가 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좋은 흐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을 멈추고 지금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2종목이나 있죠.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챙겨봐야겠다. 뭐 오늘 종목은 케어젠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가 한 17% 정도 상승한 상태였는데 지금 상한가로 간 걸로 지금 보여져요. 상한가로 지금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차트의 흐름이 다 이 종목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 전에 상승했다가 반납하고 실리콘2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실적 시즌이죠.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유럽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그 K-팝 아티스트들의 화장품 메이크업을 따라하는 그런 부분들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중동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뷰티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화장품 업종에서의 종목은 바로 상한가 달리고 있는 케어젠이었습니다. 관세 장벽도 넘어선 K-뷰티, 이에 더해서 기능성도 확보했고요. 또 가격 경쟁력까지 장점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고 업황도 좋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글로벌 이슈 보면 미중 간의 뭐 협상도 있지만요. 또 좀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진짜일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 협상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긍정적일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어떤 이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이슈를 챙겨보자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중동은 약간 지금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우크라이나도 뭐 평화적으로 간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좀 평화 모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좀 손해보는 테마가 뭘까요? 아무래도 방산 아닐까요? 네, 제 생각은 아니고요. 네. 앵커님은 방산이 좀 봐야 된다. 아, 네. 리스크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약간 시속 게임처럼 네.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향이 있어 생각해봤는데 그럼 어떤 업종일까요? 맞습니다. 방산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방산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실 거라서 네. 얘기하면은 네.
좀 그래서 그쵸. 앵커님한테 맡긴 거예요. 아하. 일단 이 푸틴이 먼저 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그 전하고 좀 다른 양상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이 약간 러시아 편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와 또 같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러니까 날짜도 못 박았어요. 사실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이 안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평화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푸틴이 평화 회담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아마 이번에는 좀 가시적인 어떤 평화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으로 SY 스틸텍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전진건설 로봇이라든가 뭐 SY 스틸텍이라든가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이 그 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예, 이쪽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매물벽이거든요. 매물벽인데 이 매물벽이 소화가 돼야 그 다음부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이 여기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매물벽을 맞고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질 확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실제로 평화가 유지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모멘텀은 정말 강력하거든요. 이 재건 프로젝트 비용만 800조입니다. 800조. 800조가 넘어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단은 이미 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을 다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 재건 이슈만 좀 평화 협정만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굳이 앞서 앵커님한테 물어봤던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되고 유럽 국가들이 평화 모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방산 쪽 흐름이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방산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되면서 유럽 국가들도 방산비를 증액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평화 모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상승 탄력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을 약간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난 더 갈 거야 이런 느낌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며칠 안에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네, 욕먹을 거 알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지금 프로젝트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소외됐던 건설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